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5주차 복잡계 투자혁명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1편서부터 45편까지 아주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 복잡계 투자혁명이라는 게 이 복잡계라는 화두가 굉장히 단어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융합의 사고다, 시스템 사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볼 때 기술적 분석, 수급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가치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다 녹아나야 된다. 융합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복잡계 투자 전략이라고 또 시각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계 투자 공부를 1편서부터 45번까지 오히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지적 자산을 키워갖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율 정책, 양적 완화, 테이퍼링 했다, 엑스트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시장은, 머니게임에 의한 화폐 전쟁의 전략인데, 우리가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느냐,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느냐, 위에나 자산을 갖고 있느냐,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대응해야 우리가 세상의 변동성에서 가난해지지 않고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금융지식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편부터 45편까지 녹화되어 있는 거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가셔갖고 한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찬찬하게 한번 리바이벌 한다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직관이 생긴다. 그래서 복잡계 투자 전략의 가장 화두는 이런 3차원 시스템 사고입니다. 여기에 수학, 과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지식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시간 동안 가격의 움직임을만 보는데, 여기다가 3차원 공간에 한 축을 더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종합주가 지수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가치선을 넣어줘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분기별 영업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서 종합주가 지수, 그 다음에 아니면 각 종목 대상의 분기별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 놓고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개별 입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관찰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 밖에서 관찰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재료가 외부에서 오느냐 내부에서 오느냐, 이 내부에서 움직일 때 재료 변화는 각각 종목 간의 충돌이거나 아니면 이 영업이익의 변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떠한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적인 사고에 의한 그러한 변수들의 종목별의 뭔가 롱숏 전략이라든지 이런 오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흐름에서 이 종목의 변동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시각이라면, 매크로적 시각으로 해서 마치 거시적인 N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할 때, 발틱 운임지수가 지금 급등하는데 발틱 운임지수 변화 때 어떤 종목이 클러스터 응집력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건지, 이렇게 각각의 종목이 생각하는 입자다 생각하면서 어떠한 변화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마치 브라운 운동, 여러분들 양자 역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의 여러 가지 운동량을 보시면 여러분들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꽃가루, 여러분들 물에다 꽃가루 넣으면 꽃가루가 막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목도 어떤 외부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요동을 치겠죠. 흔들 때 이 종목들이 응집되는 섹터들이 이걸 클러스터라고 그럽니다.
이런 클러스터들이 예를 들어서 44차 시간대 N달러 변화에 의해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의 N달러 변화에 의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급등하고 현대차가 급락하는 이런 패턴에서 어떠한 종목의 하나의 변화가 응집되듯이 이러한 종목들의 색깔을 초기화해서 기간별로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에는 이런 종목들이 수상하게 움직여 징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징후들을 찾아갖고 압축하는 거예요. 그게 선형계획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서 물리더라도 한국은행 같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권해갖고 돈을 계속 대다면 여러분들 주시장 주식 매매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계속 물 타면 되거든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부도 만나지 않는 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갖고서 효율성,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사갖고 바로 올라가길 바라지 떨어졌다 올라가길 바랍니까? 그 시간의 고통이라든지 떨어질 때 또 그걸 견뎌서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 모르는데 떨어질 때 다 손절해갖고 돈이 자꾸 자산이 적어져 보세요.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매매가 엮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산을 갖고서 효율적으로 자금의 배분 전략이 이 선형계획법 전략 같이 종목을 어떠한 제한 조건, 여기서 보시면 종목이 이렇게 나열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제한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규격화시켰고 거기에 샘플링 되는 종목의 우상향 종목을 찾아서 선별화시키는 걸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형계획법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는 겁니다. 마치 앞으로 N달러, 유로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0월 초에 이제 3, 4분기 실적 나올 때 분기 실적에 우상향 되는 종목 가능성 대상들만 압축해 갖고 지금 대신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은 우상향 되는 종목을 찾아내서 그 종목으로 배분한다. 이게 선형계획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잡계 투자 전략의 기본 사고로 삼아 주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은 이런 그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어떤 마디 때마다 양의 피드백 음의 피드백 이런 전략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물주기가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올라가고 하는 에너지와 떨어지는 에너지가 어떤 중심축에서 응집될 때 이 가격대를 중심 가격 내지는 어떠한 또 시간에 따라 표현할 때는 임계점.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우리가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거든요. 1도는 100도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그 임계점에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양의 피드백, 우하향하는 종목. 이렇게 어떤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나올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갖고 이렇게 임계점에서 우상향, 우하향 패턴의 분기점들을 찾아내갖고 어떤 배틀존에서 이미 확인되기 전까지 이미 떨어진 종목은 이미 임계점을 지난 다음에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 지나면 끊어주고 다시 진입점 잡고 그 다음에 우상향 생각하는 거는 아까 비율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던 시가상위 종목들의 잣대는 74, 21% 잣대로 74, 21% 잣대는 시가상위 1등에서 10등까지만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옐로칩이나 요런 쪽 약간 시가상위 10등서부터 200위 종목은 21%, 38.2%, 61.8%의 잣대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세력주는 저가 세력주들입니다. 61.8%, 100%, 심지어는 161.8%, 200% 이렇게 비율 조절을 해주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떨어지는 거와 올라가는 거에 자본 배분해서 조절하는 또 자금을 배분하는 그런 전략이 복잡계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면 이렇게 내가 이 Z, 내 갖고 있는 내 자산선입니다. 내가 LG화학을 S1 수량만큼 사고 SK를 X2 수량만큼 사고 기아차를 X3 수량만큼 사면 이러한 선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이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응용하고 여기에서 각각 종목마다 자금 배분을 얼마씩 하느냐. B1, B2, B3. 예를 들어서 1억 있다면 3분의 1씩 뭐 3,300만 원씩 하든지 나는 현금 3천만 원은 빼놓고 7천만 원을 갖고 투자할 때 그걸 또 3분의 1씩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번에는 화학주가 먼저 많이 갈 거는 50% 하고 나머지는 10% 나머지 배분을 하시든지 이렇게 각각 배분의 전략을 응용하셔갖고 선형 계획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실제 시간에 따라서 이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3월 달에 LG화학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자금을 반반 투자해서 배분했다면 여러분들 3월 22일에서 이렇게 이걸 5일 단위로 계속 체크해 가면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런 그림들을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걸 그려보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28만 원대 LG화학을 샀는데 올라가면 모르는데 떨어졌을 때 7%, 14%, 21% LG화학은 7, 14, 21 잣대 때 7%의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3.5거든요. 그래서 3%를 손절단가 잡고 대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28만 원 샀는데 3% 깨고 된다. 끊어주고 다시 본다. 실패하는 종목은. 그리고 7, 14, 20일까지 오히려 하락 추세로 가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그래서 제자리 뛰게 할 때까지 다시 재진입 시점을 잡아내는 거고요. 성공하는 거는 이제 7%를 넘었어요. 그럼 14, 21, 이건 시가상위 종목. 그 다음에 21, 38, 61.8 중소형 옐로칩. 세력주는 61.8, 100% 이렇게 각각 요 시스템 사고로 대입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쭉 LG화학을 추세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월 5일까지 23만 원대까지 지속적으로 빠졌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11,900원짜리가 12,800원 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변동성 전략을 주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X축, Y축에 X축, Y축 기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X축에는 LG화학 놓고 Y축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놓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시가상위 종목과 레버리지가 우상향일 때 같이 움직일 경우가 있고 또 다르게 움직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롱숏 전략이 화학주의 대장주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기관들이 매도하거나 외국인이 매도하는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 안 됐구나. 레버리지 상승하는데 시가상위 종목이 떨어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 방식을 갖고 측정하고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은 롱숏 전략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추석 전까지 지금 오늘 월요일날 화요일날 녹화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가 드디어 12,000원을 넘었고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2,000에 근접하는 그런 강세 국면. 여러분들 8월 22일 날 1838포인트 찍었을 때 비관론이 득세했죠. 그렇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그때 우리가 방송 보신 분들은 바닥 찍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삼성전자 쌍바닥 찍은 거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130만원 선물 250포인트 그거를 추세 전환선 제가 설정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면 우상향장이다. 이렇게 체크했다면 오늘 선물이 260일까지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여러분들 23만원 바닥 찍은 게 30만 8천원, 31만원대까지 구경하는 이런 파동이 나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9,500원대까지 빠졌다가 12,000원까지 급등하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파동과 한번 지금 현재 파동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진짜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금년도 3월 29일 날이 12,880원이 꼭지고 9,500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되돌림 쳤을 때 3월 29일 고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건 2000포인트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현재장과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 작업을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하냐면 X축에 코덱스 인버스를 놓으시고요. Y축에 코덱스 레버를 주면서 과거에 움직였던 선을 계속 거보는 거예요. 이런 선을 거보갖고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
2월 5일, 지금 이 분석의 틀이 여러분들 3월 달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지금 현재 9월 달까지의 그 그림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월 5일 3월 달에 바닥 찍었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얼마였는지 11,800원, 12,000원이 하단이었거든요. 오늘 이 하단을 다시 타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했던 지지선, 1,4분기의 지지선이 지금은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뚫어주면 추가 랠리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과거의 파동을 같이 이렇게 접목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재까지 보면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의 저점은 9,500원이라는 선을 6월 25일 1770대 여러분들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버스가 또 8,000원대 이상에서 꼭지가 나왔겠죠. 이 선을 거놓고 현재 위치가 어딘가 매일매일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시장 에너지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그림이 여러분들 실제 그 이후에 3월 29일 날 여러분들 3월 29일 날 12,850원대를 고점을 해서 지속적으로 급락했다가 6월 26일 날 9,585원을 저점을 해갖고 여기 보세요. 1, 2, 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의 에너지와 상승의 에너지, 작용 반작용을 작년도 고점과 현재 저점을 일로 놓고 딱 중심값 보면 여기 딱 중간 정도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이 저항이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가 앞으로 시장이 이제 2,000을 저항으로 하느냐, 지지로 해갖고 추가 랠리가 있느냐 결정하는 게 레버리지에서 있는 거고, 이게 삼성전자가 곧 추가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맥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추석 전후한 시점에서의 이 12,000원 선을 거놓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간 실제 파동을 또 4등분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과 75% 능선. 그래서 75% 능선과 121선. 121선 얼마 정도입니까? 11,200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장이 조종하더라도 코덱스 레버리지가 121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 한 단계 올려놓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의 수급관계의 위치를 이런 레버리지, 그걸 삼성전자, XY치 같이 놓고 공부해 보시고 실제 시장에 물어보는 그러한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자동차죠. 전번 시간에 자동차에 대해서 정밀하게 공부했는데 한번 리바이벌 한다는 스타일로 여러분들 3월 29일 날 한번 보세요. 도요타가 2,700엔에서 4,400원 갔을 때 현대차가 22만원. 현대차도 같이 올랐어요, 도요타. 그런데 그 이후에 N이 추가로 가면서 여러분들 22만원대 현대차를 끊으신 분과 못 끊으신 분의 차이가 3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현대차를 끊고 IT 부품주 가신 분들은 큰 대박의 수익률을 났고, 현대차를 그대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언제까지? 5월, 6월 달까지 고생했다가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이상 묻어두신 분들이 22만원대 물렸던 거를 수익내는, 즉 17만 6천원까지 빠지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던 분들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22만원 샀는데 17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견뎠어요. 그런데 다시 22만 5천원, 24만원 오면 견디시겠습니까? 이야, 큰 손해 났다가 이거 다시 본전됐어. 다들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진입을 어디서 했느냐? 물리면서 했느냐? 그리고 크게 급락했다가 그걸 견디면서 오르는 파동은 그거를 수익 내지 못하고 빠져나오거나 미리 파는 그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가상위 종목들은 진입과 청산의 기준점을 잡아내서 금음달에 사서 보름달에 판다. 이런 거를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이후의 파동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즉, N이 더 가니까 현대차 3월 29일 날 22만 6천 원에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이게 19만 1월 28일 저점을 지지해 주느냐, 쌍바닥이냐, 깨고 내려가느냐. 여기에서 이거는 N달러와 도요타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됐겠다라고 그랬죠. 5,000엔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학습 스타일 때 아셨죠?
계속 N달러가 97엔에서 103엔까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5,000엔짜리가 1,600엔을 더 갔죠. 6,600엔까지 가고 그러면서 원달러는 1,150원을 찍고 우리가 그리고 현대차는 얼마까지 급락했어요? 19만 8천 쌍바닥에서 실패해서 2만 원을 더 뺐다가 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동이 이렇게 된 겁니다. 파란 색깔이 도요타 자동차 6,600엔까지 가고 이제 5월달서부터 4개월 동안 박스 구간 동안 아베노믹스 103엔 찍었을 때 현대차가 저점이고 그러면서 빨간 선이 이제 금음달에서 25만원까지 우상향을 주면서 헤지펀드 롱숏 전략이 형성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급락, 급등. 그 구간에서 현대차 급락할 동안 정확하게 파란 색깔 선이 아베 자민당 총재가 재선되면서 총리로 들어가면서 급등. 완전히 시소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현대차가 빠지고 도요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9월 추석 전후한 시점에서 10월 달까지 3,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추적하는 게 삼성전자 축과 자동차 축을 읽는 그래서 쌍끌이 전차 군단이 다시 가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또 하나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또 IT 부품주에서는 이거 갖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웍스와 테라세미콘 여러분들 이게 2월 5일 날이 저점이었고요. 여러분들 IT가 4월 달까지는 2월 5일 날이 저점이었던 거를 많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라세미콘이 2월 날이 얼마예요? 17,500원인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0원이에요. 그 사이에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 5일 날 날짜 선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저항이 되지 않고 지지가 되면서 치고 나가야 IT의 선순환이 나온다. 이렇게 읽어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XY축을 LG 디스플레이하고 SK하이닉스고 또 아니면 자화전자와 모베이스 놓고 다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 브라운 운동, 클러스터 그러면 종목별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실제 HTS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점 대비 실제 주가와 종목의 구성이 어떻게 오차가 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차 나는데 즉 여러분들 5월 31일 날이 종합주가지수 2013으로 꼭지 찍은 날이고 요 날이 삼성전자가 155만원 꼭지 치고 급락길 시작한 날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5월 31일 날 2013에서 6월 25일 1770까지 인덱스가 이렇게 빠질 동안 실제 코스피 200 종목이 5월 30일에서 6월 25일 대비 예를 들어서 2013에서 1770까지 하락률 대비 몇 배 더 빠진 종목이 뭔가 아니면 이 구간 동안에 상승한 종목은 뭔가 찾아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데 기간 변화 여러분들 각각 HTS를 보시면 여러분들 기간 상승률 등락률이라고 하는 메뉴가 통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HTS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만 압축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5월 30일로 바꿔보는 거예요. 5월 31일. 5월 31일과 그 다음에 6월 25일로 바꿔보겠습니다. 6월 25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2013에서 1770까지 빠지는 동안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른 거와 보합 정도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상선이 올랐습니다. 현대상선이. 즉 현대상선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개별 세력 좀 빼고 만도 올랐고요. 만도.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삼성중업,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들을 감을 잡으시면 뭘 체크할 수가 있냐면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오르는 종목들이 현대상선, 만도, 현대글로비스,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LG하우시스, 현대위아, 기아차, 넥센타이어. 여기서 벌써 어떤 명단들이 들어옵니까? 조선주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만 통계만 봐도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동안에 이런 구성선분은 덜 빠졌거나 심지어는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가 매수세가 강하거나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빠진 종목이 있겠죠. 종합주가 지수가 10% 빠질 동안 거의 3배, 30%에서 20%에서 30%씩 빠진 종목들. STS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한솔테크닉스, 후성,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증권, LG노텍, 롯데케미칼, 두산인프라코 이 종목들 쭉 보시면 원전 관련주나 아니면 IT 쪽이나 이런 종목들 또 건설주 쪽이나 이런 종목들이 5월 30일에서 6월 25일 대비 중심적으로 빠졌구나라는 걸 통계적 데이터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을 바꿔서 시간 이동을 해갖고 요번에 저점에서 6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9월 여러분들 오늘 종가 9월 10일까지 상순 코스피 200 종목의 하락률 상위 종목 굉장히 속상한 종목일 겁니다.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1770에서 1908, 90까지 오는데 심지어 빠진 종목이에요. 제가 이 금음달 종목. 제가 여기에서 요새 매수 종목을 찾아냅니다. 하이트진로, 한미아품, 빙그레, 한국항공우주, 세방전지, 한세실업, 삼성생명, 세아제강. 여기에서 이 크로스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뽑아내냐면 저 하이트진로 뽑아냅니다. 한국항공우주 뽑아냅니다. 한세실업, 베트남 진출기업 뽑아냅니다. 세아제강, 한너가스관, 철강 관련된 종목 뽑아냅니다. 오히려 이거는 조정시에 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 또 가치 분석 같이 해야죠. 더 이상 분기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또 중국 내수주나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4분기나 4분기에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하면서 우상향 될 종목 그런 것들을 샘플링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이트진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세실업, 그 다음에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 오를 때 떨어진 종목으로 클러스터로 한번 샘플링해서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11% 오를 동안 이제 반대되는 세상 급등한 종목들 명단 한번 보시죠. 네이버는 신규 상장됐고 그 다음에 STS그룹은 전 매매 권하고 싶지 않아서 요걸 뺀다면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 12% 오를 동안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3배에서 5배. 일진머트리얼스, GS건설. 여러분들 GS건설이 25,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어요. 거의 47%나 급등했죠. 가장 어두울 때 사신 분이 요번에 오히려 초과 수익률을 한 거죠. 시장 대비 4배. 한일유화,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 현대아이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즉 5월 30일에서 6월 20일 삼성중공업이 빠질 때 더 빠져.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다음 타자겠구나. 그걸 생각하신 분은 대우조선해양 갖고 6월 25일날 사갖고 현재까지 34%의 수익을 내주신 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짝짓기 매매,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건설주, 중국 관련 한일유화도 나왔죠. 그 다음에 건설주, 중국 관련 또 경기 민감주 내지 두산엔진 같은 게 그러한 대우조선해양 이 엔진과 요 부분 또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샘플링에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주가지 인덱스마다 변화되는 움직임 그리고 탄력성은 6월 22일 5일날이 1770이거든요. 눌림목대 저점은 언제죠? 8월 22일이에요. 그럼 8월 22일날 기점으로 바꿔갖고 종목이 바뀌는가도 한번 보세요. 종목이 안 바뀌어요. 순서만 달라질지. GS건설, 한일유화, 두산엔진, 세종공업,
대림산업, 현대산업. 최근에는 8월 22일부터는 건설주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죠? 건설주 명단이. 또 자동차 부품들, 세종공업,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 현대아이스코, 요런 것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들어오고요. 철강주들이 들어오고요. 현대건설, 동국제강. 여기에서 6월 달서부터 현재까지는 시장의 낙폭 과다주였던 건설,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석 전에 팔고 가자. 그리고 추석 이후에 이제 실적이 이제 3, 4분기 실적이 진짜 주가 상승률 대비 주가가 50% 난 거는 반이라도 우상향의 영업이익 실적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데이터를 또 클러스터를 봐야 되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같은 구간에서 매수 매도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6월 22일 5일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닥 찍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강조해드리고 악재 때 사라 했던 게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계속 사요. 제가 6월 20일부터 요걸 5일 단위로 계속 추적했습니다. 요게 300만 주에서 거의 한 달간 늘어나지 않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냐면요. 7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2600만 주예요. 국내 기관들은 저렇게 패는데 SK하이닉스를 2600만 주.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장이 2000을 저항해를 지지하고 추가 랠리가 있습니까를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종목 보시면 LGU+, 기아차, 삼성중공업, 현대차, 한국전력, 경기방어주 외에 자동차 대표되는 종목 들어가죠. 통신주 유틸에 LGU+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IT주에서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의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 외국인들 클러스터의 속도를 볼 수가 있냐면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6월 25일을 8월 22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2600만 주가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매수 수량이 많은지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수 수량이 많은지 구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실제 8월 20일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1600만 주 사고 그 전이 더 많이 샀죠. 최근에는 1000만 주 샀어요. 1000만 주. SK 하이닉스 900만 주 샀네요. 900만 주. 요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요렇게 시간 단위 나누면서 그리고 종목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 LGU+, 한국전력, 기아차, 코덱스 레버리지 요런 것들 종목들이 없었던 게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쭉 보면 뭐가 들어오냐 없던 게 들어온 게 파라다이스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월 달에 그동안 납폭 과다주에서 이제 중국 관련 내수주들과 소비주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들 중에 납폭 과다 종목들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선순환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 여기에서 파라다이스나 이런 명단 갖고 제가 하이트 진로, 메일유업,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로 유치 해석하면서 이제 먼저 갔던 조선이나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중공업 이런 것들을 팔고 자동차 부품주들 먼저 급등하고 팔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못 간 거나 IT 부품이나 중국 내수주로 순환 이동합시다라는 전략을 이런 클러스터 분석에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외국인만 보면 안 되죠. 국내 기관들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은 뭘 많이 샀습니까? 레버리지만 산다고 그랬죠. 레버리지. 그래서 9,500원짜리가 12,000원을 구경한 겁니다. 기관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주를 샀어요. 우리금융, KB금융, SK브로드밴드,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 매수 상위에 들어오죠. 요걸 또 한번 8월 20일 레버리지만 한번 볼게요. 6월 25일을 8월 22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바꿔보니까 1억 1000만 주의 수량이 7300만 주. 여러분들 6월 25일부터 8월 22일 수량보다 1838부터 1980대까지 1994까지 올라왔던 때 7300만 주. 단기간에 8월 달에 제일 많이 샀죠. 즉 8월 22일부터 외국인이 3조 사는 순간에 코덱스 레버리지 기관은 이 단순 전략만 샀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청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계속 사줘야겠죠. 여기다가 계속 5일 단위로 보는데 인버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동태적으로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기간 단위별 종목의 변화, 또 기간별 상승률, 하락률의 인덱스 대비입니다. 인덱스가 1 갈 때 3배 이상 간 종목들, 3배 이상 빠진 종목, 3배 이상 간 종목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그 종목의 클러스터의 색깔의 흐름을 읽어내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물줄기를 찾아내는 것이 브라운 운동, 입자, 거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의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복잡계 시각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 사고에 의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면서 요런 HTS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서 미리 생각하는 패턴의 변화가 어떻게 물줄기가 시간 단위다 끊어서 보는 이러한 훈련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앞으로 시장에서 이 복잡계 화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복잡계에서 왜 복잡계고 시스템 사고인지 이제 이론적인, 여러분들 이거를 좀 더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복잡계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쓴 복잡계 투자혁명 요 책 두 가지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한번 습득하시고, 또 1편부터 45편까지 우리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가시면 등록되어 있는 이 VOD를 추석 연휴 동안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사고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계라는 거는 단순계에서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SNS 네트워크 세상 순식간에 이동하죠.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세상에서 닫힌 세계, 그 다음에 질서의 세계, 그 다음에 기계와 같은 뉴턴적 사고, 결정론적 세상이 불확정 세계와 카오스 세계, 혼돈의 세상에서 노이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혼돈 속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징후들, 초기 조건의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통계적 데이터로 아까 마디별, 시간 단위별, 과거 파동의 샘플링을 갖고서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데 덜 빠졌거나 주가가 오를 때 생각보다 더 빨리 가는, 종합주가 인덱스가 3% 올라갈 때 어떤 건 7에서 10%씩 가는 초기 조건에 변화를 나오는 종목들을 빨리 찾아내는 그러한 개념이 복잡계 투자 전략이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복잡계에서 형성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조직화. 여기 보시면 혼돈의 가장자리는 창발현상과 연계되는데, 여러분들 혼돈의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그 인계점을 가장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한번 창발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인계점에서 양의 피드백으로 가느냐, 요렇게 체크하는 거고, 또 하나 이 프랙탈 구조, 자기조직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스미스 요원 나오죠. 스미스 요원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복제를 시켜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제시킵니다. 마치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주도주가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한정된 자금을
내 쪽으로 몰라고 하는 자기 복제 기능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해갖고 갈 때는 4, 5월 달에 핸드폰 부품주들만 갔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또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부품주들, 모베이스, 자화전자, 플렉스컴, 뭐 크루셀텍 이런 종목들만 압축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걸 복제 기능, 프랙탈 구조, 자기 조직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복제해갖고 확산돼요. 그거를 우리는 시스템 구조로 세력주는 61.8%, 100%, 161.8%. 그 다음에 시가상위 1등부터 10등은 74, 21. 그래서 21% 넘어가는 게 확산국면. 세 번째 선까지 넘어가는 게 확산국면입니다. 그렇게 시스템 구조를 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방향을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혼돈해서 여러분들 잡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잡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연은 불확실성의 비선형 세상입니다. 선형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비선형 세상에서 초기 조건의 민감성과 프랙탈 구조, 예측 불가능성 이 특성을 우리가 샘플링 해갖고 브라운동의 특징적인 초기 조건에서 잡아내갖고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주도주를 찾아내는 훈련을 여러분들 안 보일 때 찾아내서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주도주다 하고 떠드는데 딱 보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벌써 더블 간 종목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보름달이니까 오히려 역전력에 걸리니까. 그거는 분기 실적이 주가 상승률의 반 이상이 우상향으로 계속 가주면 계속 따라서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급격한 수급이나 재료로 간 거는 급격한 급락의 이격 조정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선형 속에서 특징을 초기에 잡아내는 훈련을 이번 추석 전후한 기점에서 지금 또 4월 달에는 이제 스몰캡 펀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만 사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되고 2천 갈래니까 이제는 대형주 시장으로 막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덱스 11%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5배 이상 간 대형주는 오히려 매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오히려 추석 이후에서 3분기와 4분기에 실적이 증가할 종목들 중에 오히려 4월달 꼭지 치고 나서 5개월 동안 반토막 됐거나 급락했는데 최근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수렴된 종목들. 금운달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코스닥 종목에서 오히려 연말에 오히려 그쪽에서 또 선도주가 나오는지 보는 실적 재편 현상에 의한 팽태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또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지런히 달려와 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 여러분들 체크할 때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큰 틀을 제시해주는 복잡계 혁명에 대한 시각을 1편부터 45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집방송으로 HTS를 이용한 특집방송을 44회, 45회 방송을 했고요. 요것만 또 보지 마시고요. 추정연휴 때 1편부터 43회까지 방송 올려드린 것까지 복습하시면서 한번 스타디를 하시면 제가 10년 동안의 이 주시장에서 경험한 내공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자신해드리니까 그 시간대를 한번 할애하셔갖고 한번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복잡계 투자혁명 강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쌤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